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전 한 출판사에서 공모한 아버지께 편지 쓰기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 억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거늘,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인연은 전생에 몇 억겁의 인연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런데도 제 가슴에 새겨진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의 행여나 흉 잡힐까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꼽추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걱정 말 그래.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 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때 임신이 되어서 시집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었죠.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주는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어머니께서 투박한 손으로 무쳐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추등에 보자기를 들고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나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담배를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야야, 너가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이.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에게 흠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장인 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길을 언젠가 한번 들른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반이나마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 철이 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따로 이사를 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건 눈물뿐이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라도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바람이 붑니다. 이 글은 문희당에서 주최한 편지 쓰기 공모에서 제가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없는 결혼사진의 죄책감으로 살았었는데 이젠 이승과 저승 사이 너무 먼 거리에서 안타깝게 아버지를 불러볼 뿐입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저는 팔씨름을 무척 좋아했었죠. 어렸을 때는 양손을 깍지 끼어서 아버지 팔목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팔씨름을 해도 아버지가 이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의 팔복에 힘이 조금씩 빠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지고 있음을 딸에게 들킬까봐 아버지는 그때부터 팔씨름을 거부하셨습니다. 무릎부터 시작해 허리까지 극심한 통증의 수술을 했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죠. 젊었을 적엔 배우 신성이를 닮았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던 멋쟁이 우리 아버지. 한겨울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 오토바이를 타시면서도 스타일 구겨진다고 방한모조차 착용치 않으셨는데 이젠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맘대로 움직임조차 힘드시니 그 고통과 불편함이야 오죽하셨겠습니까? 얼마 전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생각나네요.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난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이 딸로 태어났지만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또다시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휠체어에 조금씩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음습해오는 불길함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엄마 곁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주무시듯 떠나셨다니 그 말에 윽지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내 나이 60대 모두가 떠나가네요. 자식들은 집을 떠나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내 곁에 남은 건 남편 혹은 아내뿐입니다. 이 또한 영원치 않음을 압니다. 우리들의 시간의 다음은 없어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1급 비밀. 그것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